읽기 Q&A 시간입니다. 제 앞에 보이시는 이 통에는 평소에 이제 불안을 많이 느끼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이렇게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뽑아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불안하면 몸을 가만히 두기 어렵고 안절부절 못해요. 그 주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저를 더 산만하고 더 불안하게 만든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안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질문 주셨어요. 네. 굳이 제가 답을 하나 내리자면은 가만히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이런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게 이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요, 심하신 분들은 정말 방방 뛰어다니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안전이에요. 안전.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행동들을 뭔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안을 조금 해소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불안감이 느껴가지고 간단하게 뭐 찬바람 쐬면서 산책 좀 다녀오고 자리에 못 앉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사실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산만하게 안절부절 못하는 게 이 불안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깊게 심호흡을 한다든지 뭐 눈을 감고 신체에 감각들에 좀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이완요법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방법일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또 네. 안전을 위해서도 또 있고 그런 방법이 불안을 감소하는데 많이 도움을 안 줄 수 맞아요.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이 한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성격이 소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자주 놀라요. 제가 불안한 건 제 성격 때문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저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뭐 어느 정도 불안에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성격적인 측면이 당연히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이거를 저는 성격 탓 이런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성격 때문에 이렇다, 이거는 뭔가 치료가 불가능하다, 치료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하고도 좀 연결이 돼가지고 안 좋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자기가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힘든 거에 대해서 이건 내 성격 탓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본인만 자책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성격 탓이 아니고 병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전문가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성격은 그 중에 하나의 측면일 뿐이에요. 이게 병적인 문제, 치료가 필요한 문제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지금 뭔가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구나,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를 만나서 치료 방법을 구하고 이거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길이 될 거예요. 성격 탓이다 하면은 사실은 치료를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꼭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가볼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뭐 행동들이나 연습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이완요법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완요법 말 그대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진정이 되고 당장의 불안한 마음들이 해소가 되고 당장의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완요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마시고 숨을 느리게 내쉬고 뭐 이런 과정 동안에 뭐 숫자를 세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내 몸 감각, 손끝이라든지 발끝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에 집중을 좀 해가지고 그런 집중을 돌리는 것도 사실 당장의 불안한 생각들이라든지 불안한 느낌으로부터 도망가는 길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셔가지고 집에서도 불안하지 않을 때 연습을 좀 해보시다가 자주자주 이런 걸 연습을 해보시다가 이런 불안 증상이 왔을 때 해보면은 많은 도움이 돼요. 또 명상, 이런 명상들도 하나의 좋은 우리의 생활 행동,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막연한 얘기인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 이런 거예요.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올 일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면은 이런 불안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불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맡은 바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실천을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알아요. 사실 내가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런 아주 기본적인 믿음을 갖는 게 이게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인 생활, 좋은 식습관, 운동, 이런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좋게 변화시키는 거는 사실 불안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질환이든 어떤 신체 질환이든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걸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음 또 질문은 선생님께서 해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불안이 오면 어쩔 줄 모르겠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불안해질까봐 불안하기도 해요. 그럴 일이 없는 건데도 왜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세요. 이게 내가 힘드니까 힘든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더라. 내가 불안하니까 불안한 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더라. 그렇죠. 이게 불안이라고 하는 게 심해지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스러운 경험,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억, 이런 게 돼버려요. 내가 불안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은 나중에 이거를 또 겪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죠, 악순환. 평상시에도 이런 불안을 다시 또 느낄까봐 또 불안해하고,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는 건데요. 사실 이런 악순환 같은 경우가 저는 크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께서 내가 불안해서 막 이유 같은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은 게, 제가 이 질문과는 별개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인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찾는다고 원인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또 생각이 많아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시 또 이게 불안해지고 저게 불안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불안을 키울 수도 있고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내가 참기 힘들 정도로 괴롭다, 힘들다 이러면은 빨리 다른 사람들, 다른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게 좋아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오히려 이런 불안으로부터 해소되고 자유로워지는 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생각이 많아지고 또 맞아요. 깊어지다 보면은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들고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불안한 생각을 없애려고 강박적인 행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행동을 안 하면 더 불안해지고 악순환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희가 강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박이라는 거는 강박 사고가 있고 강박 행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가스밸브를 잠궜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고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거는 강박 사고예요. 이런 강박 사고가 머릿속에 있다 보면은 불안하죠. 되게 불안해요. 불안 레벨이 막 쭉쭉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강박 행동을 하게 돼요. 가서 가스 밸브가 잠겼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가스 밸브가 잠겼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은 눈으로 이제 봤으니까 이 나의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일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비합리적이지만 가스밸브를 내가 잠갔나 안 잠근 거 아닌가 하는 강박 사고가 또 돌고 이게 계속 강박의 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질문하신 분께서 강박 행동을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이 강박 행동을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불안감을 낮춰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불안감을 낮춰줄 수가 있지만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치료의 대상인 거예요. 이 강박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이런 강박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오래 지나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되고 저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불안의 레벨이 감소하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가 되게 괴로운 거예요. 그때까지가 당장에 내가 강박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은 불안의 수준이 질문하신 것처럼 더 올라가게 되고 되게 괴로워서 버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시기를 버텨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강박을 극복하는 거죠. 즉 어느 정도 좀 참고 극복해야 할 필요도 있다. 혼자 하기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누군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해나가다 보면은 아마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불안의 고리를 끊어라. 너무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또 알찬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정민희 선생님을 모시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내면의 불안에 대해서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셨다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더 좋은 또 주제랑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